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를 의식하고 하냐에 따라서 그 말의 내용이 다릅니다. 청중이 누구냐, 듣는 사람이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관중이 누구냐. 저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것을 찍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찍고 있다면 사람들이 이런 걸 쳐다보겠습니까? 절대 신의 존재, 하나님을 의식하고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뇌를 의식하고 마음을 의식하고 자신, 정신을 의식하고 찍고 있습니다. 외부의 것 대상이 청중이냐, 관중이냐, 사람이냐, 또는 내 자신이냐, 정신이냐, 마음이냐에 따라서 들려오는 소리가 달라요. 느껴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물론 현재 유행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유튜브, 영상물, 각종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눈요깃거리들, 화려한 다채로운 화면들, 이러한 유행하는 수단을 저도 물론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담는 음식은 다릅니다. 그릇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릇은 그릇 가게에서 사왔어요. 그러나 거기 담는 것은 내 취향대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요리한 것을 담는 것입니다. 그릇은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빌려와야 돼요. 사오든지 구워오든지. 그리고 내가 직접 요리한 것을 담는 것입니다. 내 입에 맞으면 족한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오늘도 이와 같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담아야 돼. 요리를 담아야 돼. 물론 내가 먹었는데 나에게 입맛이 맞아요. 또 그 음식을 먹음으로 내 몸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일단 먼저 내가 유익을 봐야 됩니다. 효과를 봐야 됩니다. 그 음식의 효과를 톡톡히 봐야 되죠. 그런 다음에 확실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것이죠. 너도 이렇게 먹어봐라. 내가 맛있다. 너도 먹어봐라. 권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를 튼튼하게 만들, 멋지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냐, 튼튼하냐, 멋지냐, 바로 섰느냐 라고 혹 관심이 있는 그 한 사람에게는 알려주는 것이죠. 너도 내가 만든 이 음식을 먹어보아라.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런 격입니다. 자연도 그런 식으로 인생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무력적으로 안 가르쳐주지. 오랜 세월 자연에서 겪으면서 자연이 귀하다, 자연이 완전하다, 자연의 순리가 좋구나, 인간 육체에 최고 합당하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깨닫게 만들고, 자연도 오랜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만 보더라도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여러 가지 자극을 주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면 비로소 그것을 좋아합니다. 만들어지게 하는 자연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인위적인 것이 없어요. 억지가 없고 무력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의식, 인간의 생각, 정신은 자연처럼 아직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는 거 보면 때를 무시하고 순리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력이 없어요.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하나의 도구, 연장, 기구라서 그것은 스스로 움직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인다 하지만 그것도 생명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그것도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영의 실상입니다. 생명을 달리 표현하면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저런 생각을 주겠어요. 왜? 목적을 좋은 생각, 누가 봐도 시비 걸지 않는 흠없는 완전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제 차원과 제 수준, 제가 아는 지식 차원과 그러한 경험 속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 이상적인 생각, 세상의 모든 논리, 주장, 철학, 인간의 사상, 그런 모든 이념들, 가치관, 오늘날 현실에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그 생각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장들을 펴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자기가 겪은 대로, 자기가 이룬 대로, 자기가 얻은 대로, 자기가 터득하고 깨달은 대로 자기 방식의 말들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를 자기 머리 삼고 쫓기도 하고, 또 자기가 머리가 되어 자기를 추종하게도 만들고, 다양한 개성의 존재의 사람들이 그 사상과 이론과 이념과 가치, 주장을 말로 표현하면서 자기 세력을 만들었죠. 자기 추종 세력, 자기를 쫓게 만들었죠. 네, 그렇게 해서 크게 보면은 민족이 형성이 되었고, 지역, 또한 단체, 조직,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조직은 가정이겠죠. 어쨌든 저마다 자기의 사상, 이념, 논리, 주장, 가치관, 자기의 생각에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뭉쳤어요. 그래서 단체를 이루고 조직을 이루고 어떠한 합치를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가정, 도시, 국가, 세계. 그
그렇게 뭉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상이 있었어요. 가정에도 가정 나름의 사상이 있어요. 물론 사상은 큰 규모니까 어떤 가족 집단, 가족 구성원, 가족에는 가족의 부모의 이념이 있어요. 부모의 정신 있죠. 엄마 아버지의 정신을 따라 자녀들도 그 정신이 만들어내는 그런 주관권, 가정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부모의 정신을 이어받습니다. 또 이런 가정들이 또 뭐예요? 그런 도시가 되고 도시 사회를 이루고 도시들이 모여서 국가 사회를 이루고 그런 국가가 또 그 지역 일대에서 서로 어떠한 사상 이념으로 뭉쳐요. 동양 3국, 한중일, 동남아시아 이 일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호주, 북미, 남미 이런 나라, 캐나다, 미국, 멕시코, 브라질, 칠레, 그렇죠? 이런 나라들,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서로 지역에서 그렇죠? 그들은 비슷비슷한 나름의 사상 체계를 이루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 지역, 이 지구 세상의 수많은 사상들, 정신들, 철학, 주장들, 이념들, 이론, 종교 이게 하나의 지역 공동체를 이루고 어떤 단체, 조직을 이루어서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월등히 능가하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종교 사상, 종교 철학, 종교의 이념, 종교적 교리 나름대로 종교가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최고 큰 우리가 사상이라고 하면 철학 제일 높은 단계가 종교잖아요. 뭐 이 나라 같은 경우는 동남아권은 회교 철학, 회교 사상, 동양은 유교 사상, 불교 사상, 서양은 기독교 사상, 천주교 사상, 저 중동은 유대교 사상, 뭐 이런 사상들이 있죠. 종교 사상, 어떤 종교적 가치 이것을 큰 지붕으로 삼고 그 지붕 아래에서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의 구성원을 이루고 조직원들을 이루어서 그런 조직 일원이 돼서 조직 체계 속에서 서로 하나의 집단 구성원으로서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보다 큰 것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에게 이렇게 생각이 들려왔어요. 이것을 잘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제대로 온전히 잘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어제 칼 마르크스 이 사람이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대요. 칼 막스 천년세 최고 위대한 철학자로 칼 마르크스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본 내용이에요. 엥겔스가 또 거기에 협조를 했대요. 독일 철학자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봤어요. 그리고 아침에 생각을 했죠. 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때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모든 소위 서양 철학, 각종 해겔의 철학, 정반합의 철학, 변증법적 유물론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붙였어요. 철학, 자본론, 공산주의들 일종의 철학, 사상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가 나왔죠. 그전에는 없었는데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을 발견해서 철학이 나왔어요. 19세기, 20세기, 산업혁명 그때 공산주의 철학 여러 가지 그런 사회 현상 속에서 철학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과거의 철학이 있었어요. 어떤 주장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철학들이 나타났는데 저희 사람의 철학, 과학사상 철학, 과학철학, 어떤 모든 사회 현상 철학, 물질과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 인간의 심리 현상, 각종 여러 가지 자연 현상과 심리 현상이 있어요. 현상, 그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보여지는 상태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대다수는 거의 생각이 없죠. 그러나 유별나게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류, 그 시대적 배경, 시대적 분위기, 시대 상황 속에서 깊이 사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상의 핵이 뭔지를 알아내죠. 그것을 책으로 써내기도 하고 발표하기도 하고 그걸 주장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상과 겨루는 그 사상을 끌고 가려는 그 사상의 근원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 시대적 상황, 시대적 배경 이런 것을 놓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개인들이 있어요. 아주 천재적인 그런 사고의 소유자들이 있죠. 칼 마르크스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건 제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모든 사상들이 막 출현했어요. 근데 그 사상은 서양 사상이라고 합니다. 서양 사상. 동양에서는 그런 사상이 별로 없었어요. 동양은 그냥 유교주의 사상, 인간관계주의 사상, 불교 사상.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교, 불교. 그러나 서양에서는 그 당시에 각종 그런 물질을 기반한, 과학을 기반으로 한 사상들, 자연 현상을 기반으로 한 사상들이 우후죽순처럼 발생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20세기, 지금 현재 21세기죠. 1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서양의 사상, 그 사상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연을 알기 위한 것이었어요. 지금은 그 모든 과학, 철학, 사상, 이런 사상, 서양 사상의 핵은 우리가 자연을 알게 된 거예요. 자연이 완전하구나. 자연의 눈을 떴어요. 지금은 자연을 제대로 보게 돼요. 지구가 자연이잖아요. 지구의 근본, 실상에 대해서 눈을 뜨기 위해서 그러한 사상들이 우죽순 나타났어요. 그 사상의 근본은 무엇이냐? 사상의 원료는 무엇이냐? 사상이, 그런 철학이 결국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지구였어요. 자연이었어요. 만물이었어요. 저는 그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지구, 자연, 만물. 이 지구, 자연에 대해서 눈을 뜨기 위해서 서양에 있는 철학자들이 등장했어요. 자본론, 공산주의론, 어떤 변증법적 이론,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정반합 이론, 이런 모든 것들의 실체, 그 근본은 자연이었어요. 자연에 다 들었어요. 공산주의도 자연계에서 나왔고, 자본주의도 자연계에서 나왔고, 그리고 변증법적 정반합의 어떤 논리도 다 자연 철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비로소 이제 사람들은 지구의 가치, 지구의 근본에 눈을 뜨고 지구를 사랑하게 되어서 지구를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지구의 근본을 알게 된 거예요. 첫째, 자연과학을 통해서, 물질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자연의 근원, 존재성, 원자, 전기, 이런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우리가 두 다리를 땅에 딛고 살고 있는 이 자연, 흙의 근본이 무엇인가? 물의 근본이 무엇인가? 바람은 무엇인가? 구름은 무엇인가? 빛은 무엇인가? 태양은 무엇인가? 바다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런 물질의 근원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그 물질의 근원이 원자, 전자, 핵,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현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근원,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어요. 자연 현상을 놓고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쪼개내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최소 단위, 원자도 알아냈고, 그 원자에는 전자와 핵, 음성, 마이너스 전자, 플러스 핵이 서로 겹으로 이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원자 모형도 밝혀내고, 돌턴의 원자 모형, 물질이 어떠한 원소로 이뤘다는 걸 또 알아냈어요. 수소 원소, 산소 원소, 나트륨, 칼슘, 철, 마그네슘, 이런 것들, 탄소, 이런 원소까지 또 알아냈어요. 발견한 거예요. 물질의 근본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그 빛에 대해서도 또 연구했어요. 빛의 속도, 빛도 속도가 있다. 빛이 파동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도 알아냈어요. 그 근대 과학이 이 물질 세계를 속속들이 밝혀냈어요. 그러면서 서양의 철학은 또 거기에 나름대로 인간적인 옷을 입혔어요. 물질과학은 지구의 근본을 파헤치는 사고 체계였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인간의 옷을 입혔어요. 서양 철학. 그때 동양은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의 구경꾼이었어요. 시대적 상황이 그랬어요. 19세기 르네상스, 14세기부터 시작된 서양의 과학혁명, 옛 고대 로마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자는 복고풍. 그러면서 인간의 의식, 정신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 시대는 종교 시대였어요. 암흑기. 그리고 이제는 인간의 자각, 인간의 의지, 인간의 사고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시대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자연 현상을 연구하고, 사회 현상을 연구하고, 그 시대 각종 심리 세계를 연구하고, 어쨌든 보여지는 것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그것의 근본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 당대의 최고 엘리트 천재들이 그 분야에 몰두했어요. 동양이 아닙니다. 지금 서양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넉넉히 한 400년 종교혁명이 일어나고,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 그러면 과학혁명, 산업혁명,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그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자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만물, 자연의 법칙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그 법칙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절대 불변의 법칙을 알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중력에 대해서도 발견했고, 전기 현상에 대해서도 알아냈고, 물질의 근원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되었고, 그러면서 고고학도 나타났고, 생물학, 물리, 화학, 수학적인 발견들, 기적의 해라고 학자들은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그러면서 19세기, 20세기는 세계적인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 여파로 6.25 전쟁까지 일어나서 남북한이 분단이 됐죠. 자, 이것은 지난 과거의 사실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급변의 시대 19세기 20세기 그때에 엄청나게 많은 철학 사상들이 등장했는데 동양은 잠자고 있었어요. 동양은 잠자고 있었다. 서양 사람들, 서양의 젊은이들이 그 방면으로 눈을 뜨고 자연을 탐구하고 사회 현상을 탐구하고 이런 데 총력을 기울였어요. 그 시대적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오늘날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각종 과학 지식, 과학 법칙,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낱낱이 밝혀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현대 사회, 오늘날 현대 물질 문명,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 현대 기계 문명, 도시 문명, 이런 국제 질서를 이루는 기초, 토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제도, 체제, 체계, 국가, 조직, 체계, 현대의 법들, 국제법, 국내법, 법 이런 것들이 체계를 이루게 되었어요. 오늘날 글로벌 이 시대의 기초, 토대가 그 시대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각종 철학, 각종 어떤 사상들, 과학 법칙들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쏟아져 나왔어요. 우죽순처럼 아주 분출했습니다. 활화산이 터지듯이 분출했어요. 소낙비가 쏟아지듯이 쏟아졌어요. 모든 이론들, 주장들, 법칙들,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비밀에 덮여 있었던 비밀스러운 일들, 숨겨졌던 이런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혁명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시대가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 시대. 잘 보라. 그러냐 안 그러냐. 네, 그렇게 지나갔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결국 모든 탐구, 어떤 정신적, 사상적, 어떤 고찰, 철학적 고찰, 이런 모든 사상가, 오늘날 이 시대의 체제, 제도, 이 시대의 질서, 국제 질서, 세계 질서를 이룬 그런 모든 사상 체계, 그리고 모든 과학 체계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이냐? 지구라는 거예요. 지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 눈을 뜬 거예요. 자연. 우리는 자연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화성이나 달이나 금성이 아니고 여기 지구, 우리 육체, 물질, 육체가 물질이라잖아요. 물질 육체, 지구. 그래서 지구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육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자연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완전하게 눈을 떴어요. 지구, 자연, 육체. 육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우리 육, 인체, 신체. 육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맞죠? 그 모든 사상들, 과학주의 사상, 철학 논리 사상, 모든 서양에서 비롯된 서양인들이 총동원됐어요. 그들이 결국, 그들은 기독교 사상의 나라입니다. 서양 사상의 근원은 기독교 사상이죠. 그래서 기독교 사상, 그 후예들, 그 자손들이 총집중해서 지구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물질 세계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인체, 신체, 우리 몸에 대해서, 근본에 대해서 파헤치고 이것을 다 알아냈어요. 동양 사람이 알아낸 거는 전무해요. 서양인들이 알아냈어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대 과학, 물질 과학, 오늘날 현대 모든 국가 조직 체계, 이념 조직 체계, 국가 사상 체계 이런 것도 전부 다 서양에서 비롯됐어요. 동양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것입니다. 동양 사람들이 동양에서 비롯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는 사실은 소위 르네상스, 문예 부흥 그때부터 시작해서 서양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자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자연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자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맞죠? 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난 과거의 사실들입니다. 자연에 대해서 눈을 뜨, 자연꽃, 지구, 만물,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땅, 자연이 완전하다. 우리는 자연에서 나왔다. 우리 육체는 자연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는 눈을 떠서 이제는 자연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자연을 아끼게 되고 자연을 가까이 하게 되었어요. 자연, 그렇죠? 자연의 근본을 알게 되었어요. 자연을 진심으로 가까이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제대로 알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런 지식을 모르고 자연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소위 원시인들, 그렇죠? 자연을 제대로 알고 속속들이 자연의 실상을 알고 자연을 이제는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맞죠? 우리가 지구를 알게 됐어요. 지구, 5대양 6대주 지구,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 지구, 유일한 생명체 행성 지구. 우리가 지구에서 84억이 지금 살고 있으면서 지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한다. 지구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자연에 대해 눈을 떴단 말이야. 자연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 눈을 뜬 거예요. 자연의 눈을 뜨기 위해서 그 많은 소위 사상들, 그 모든 과학적 그런 연구 활동들 이런 것이 있었어요. 결국은 최종 지구에 대해서 눈을 뜨기 위해서, 자연에 대해서 눈을 뜨기 위해서, 육적 생명에 대해서 눈을 뜨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 그 눈을 뜨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서양 철학, 과학 철학,
이런 사상들, 이런 관점들, 사고방식이 지난 100년간 등장했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지난 과거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런 시대가 1세기 동안 지나갔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이제는 이 인간의 육체가 발생된 지구 자연에 대해서 그동안 100년 동안 눈을 뜨는 과정이었다고 했죠. 또 하나 눈을 떠야 될 이 단계에 인류가 진입했어요. 또 하나의 것에 눈을 떠야 돼요. 무엇입니까? 지구를, 자연을 탐색하는, 탐구하는, 관찰하는, 연구하는 그 의식, 정신, 곧 인간의 두뇌, 머리에 대해서 눈을 뜨는 이 시대에 진입했어요. 자연 만물에 대해 눈을 떴어요. 무엇으로요? 만물이 언어라는 것을 눈을 떴어요. 만물이 글자, 만물이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만물이 말이다.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사람의 머리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이때 사람의 머리, 뇌, 사람의 인식, 의식, 정신, 생각, 마음, 이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눈을 뜰 차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자연 만물을 탐구하는 사고, 정신, 그런 사고 방식 이런 것보다 인간의 뇌를 탐구하는 그런 각종 것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AI, 인공지능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말 현상, 인간의 뇌에서 발생하는 말 현상,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는 인간의 뇌, 그래서 뇌과학이라는 말도 나오고, 뇌는 곧 말입니다. 언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은 말,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뇌에서 나오죠. 우리 육체가 어디서 나왔는가? 자연에서 나왔죠. 자연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근본, 우리 육체, 우리 인체, 신체, 몸이 어디서 발생했는가? 자연, 지구, 자연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연에 눈을 뜨기 위해서 그런 많은 사상들이 100여 년 전, 길게 잡으면 한 400년 전 그때부터 나타났다고 했죠. 지금은 이젠 우리의 의식, 생각, 정신, 마음이 어디서 발생하는가, 이 생각은 어디서 출현했는가, 그래서 그 근본을 추적하는 이때예요. 그 근원지를 살피는 이때예요. 알고 보니 그게 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두뇌, 우리 머리, 골에서 나온 거예요. 골. 지금은 이제는 이 세계, 인간의 의식의 작용이 일어나는 뇌, 머리에 대해서 지금은 온통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곧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을 하는 이 생각의 시대가 이 시대에 열렸어요. 보다 더 추상적인 세계, 고차원적인 세계로 올라갔습니다. 인류의 관심 분야가 고차원적인 세계로 올라갔습니다. 지구에서 인간의 두뇌로 옮겨갔습니다. 지금은 지구, 자연에 대한 관심, 이건 이제 기본이에요. 물리, 화학, 수학 이런 세계에서 물질과학, 이제 이 과학에서 두뇌 과학으로 넘어왔어요. 생각을 살피는 시대, 정신을 살피는 시대, 마음을 살피고 그 근원을 살피고자 그 말을 연구하고, 그렇죠. 이 시대에 이것을 아주 특기 있게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동양인들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물질과학에 대해서 유별나게 특기를 발휘한 그들이 서양인들이었어요. 서양 과학, 서양 물질과학, 서양 철학. 그래서 서양 철학과 서양 과학은 이 지구 자연을 탐구하고 그것의 근본을 밝히는데 매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나고 이 시대는 이제 이 동양인들의 전공이 나타났어요. 이 동양인들은 이쪽 면에 있어서는 아주 준비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 생각, 이런 두뇌, 이런 세계에 대해서는 일각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물론 그 시작은, 그 뿌리는 서양에서 시작됐지만 그 뿌리가 줄기로 뻗고 가지를 뻗고 잎과 꽃을 피우는 것은 이 동양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 현상을 보십시오. 분명히 그런 과학이나 철학, 제도, 국가, 조직 모든 것들은 서양으로부터 비롯됐는데 실상은 지금 현재 그 모든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 동양권이라는 중국, 한국, 일본 여기에서 지금 그걸 주도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인공지능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기세로. 그리고 저 대만이니, 그리고 일본이니, 그리고 한국, 가만히 보십시오. 정신적인 세계 그걸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리의 세계 이걸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머리에 대해서, 우리의 심리 근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 뇌에서 발생하는 마음, 정신,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쫓는 시대예요. 이것을 탐구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뇌과학 시대입니다. 자연과학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은 뇌과학 시대가 열렸습니다. 뇌 사고를 관찰하고 그 뇌에서 자연과학, 물질과학이죠. 물질과학에서 철학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물질과학에서 철학이 나타났어요. 어떤 예술,
철학이 나타났죠. 물질과학에서. 이게 서양 철학이에요. 정신 철학은 무엇이냐? 철학은 나름대로 물질에 속한 인간의 사유, 생각의 세계죠. 자, 지금은 이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정신세계, 두뇌, 머리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 머리에서 여러 가지 사상이 나오는데 그 철학보다 한 단계 높은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인간의 물질을 놓고 탐구한다. 그것을 생각한다. 철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철학. 이제는 정신현상,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요. 뭐 인문학, 인지과학,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는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 머리에서 일어난다. 머리를 살피는 세계입니다. 지능을 살핀다. 우리 생각을 살핀다. 그래서 철학 위에 우리는 이미 나와 있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철학은 철없는 어린아이 때 땅바닥에서 흙돌 갖고 놀던 그때란 말, 지구 땅을 알아내는 그때예요. 지금은 철학보다 한 단계 높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의식의 깊은 세계, 영혼의 세계를 알아내는, 영혼을 알기 위해서 영혼에 관심을 갖는다. 지금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표현할까요? 신의 섭리 알겠죠? 이 모든 단계가 이와 같이 흘러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인간의 의식 작용, 생각 작용, 인간의 그런 지능 작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인류가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관찰하고 탐구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는 시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물질과학의 단계를 넘어서 물질과학이 지대한 역할을 했죠. 각종 도구, 기계, 혁명을 일으켰어요. 기계 혁명을 일으켰죠. 컴퓨터. 그 결실이 다름 아닌 인공지능입니다. 모든 물질과학, 서양에서 시작된 물질과학, 서양의 철학, 이것들이 절묘하게 융합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만들어냈으니 이름하여 AI, 인공지능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어요. 제2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AI, 인공지능 시대, 기존의 질서를 송두리째 뒤엎는 시대. 이때 결국은 무엇입니까? 모든 초점은 머리에 있어요. 사람의 머리, 지능. 그렇죠? 인공지능과 천연지능. 인공지능이 있다. 우리가 기계, 자동차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인체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인체가 모든 기계의 원본이다. 자동차의 기본이 인체의 인체 구조, 인체에 대한 인체. 자, 그렇다면 모든 인공지능, 우리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서, 뇌를 모방해서 만든 이 인공지능은 결국 우리의 천연지능을 나타낼 것입니다. 천연지능이 무엇일까요? 천연지능, 자연과학은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사람의 천연지능, 곧 영혼, 영체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 물질과학은 인간의 신체 또는 인체 또는 몸에 대해서, 몸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는 그 터전에서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AI 시대에 살고 있죠. 인공지능 AI는 무엇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줄 것인가? 무엇을 나타낼 것인가? 바로 우리의 천연지능 이름하여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체, 우리의 혼체, 우리의 깊은 또 다른 하나의 몸, 속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을 성경에 보면은 겉사람은 육체, 속사람은 영체를 알게 해주고 영체에 대해서 눈을 뜨고 영체를 만드는 그 역할을 오늘날 인공지능이 해줄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천연지능, 영혼 또는 영체, 깊은 자기의 혼체, 이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도 보다 더 큰 차원의 세계,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세계적인 현상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